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사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또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우리 도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제 두 번째 인사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 함께 점검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신성영 예산 담당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함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고 와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회의 1호 청문 대상은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였습니다. 지난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4명의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자가 됐습니다.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정책, 전문성 검증만 공개됐습니다. 후보자는 산업단지 개발에 치우친 사업을 다변화하고 재정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배우고 경험을 쌓은 분야에서 일선에서 한번 일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다. 수익이 되는 기존 사업의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규 투자에 따른 부채율 상승 우려에 직면한 충북개발공사. 충북 도의원들의 질문도 개선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됐습니다. 수익 보조, 다변화 및 사업비 절감 노력 등 재정적 기초 체력 강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줄이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수익과 지출의 절벽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고. 답변이 계획서를 되풀이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자 무성의하다며 호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듣고자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하라는 말씀도 제가 10번, 20번 들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처음이고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특별히 얻은 것 없이 끝난 청문회.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평이해서 전문성이나 경영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청문회 개최만으로도 부적격자의 지원이나 임명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더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관련한 뉴스를 먼저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첫 번째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의미 부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키워드로 일단 표현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관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시작은 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우선 10월 1일 날 충북개발공사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문회 목적이 임명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좀 미흡했지만 우수한 인재를 영입을 한다고 하면 해당 기관도 발전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한테도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의원님께 자연스럽게 좀 드리겠습니다. 뜬금없고 자화자찬인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역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역시요? 저희 11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단체장, 즉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들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자기 혁신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요. 이번 인사청문회도 그런 결과물의 하나다. 이래서 좀 역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역시 잘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께 저는 수박 겉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발달할 때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 도입이 됐었는데 이런 인사청문회 도입의 전제는 검증이 사전적으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충북도의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가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을 토대로 답을 하는 이런 정식이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의 어떤 그 일관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그 질문이 나오고 다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진 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수박 거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날이 필요한 창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인사청문회 하는 날 방청을 갔었는데요. 이게 너무 밋밋하고 또 단편적 질문, 원론적 답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다음에는 이제 창끝에 이렇게 날을 달아서 제대로 인사검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특히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워낙 좀 늦게 시작을 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도 토론다고 했습니다만 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좀 필요한 이유부터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 담당관님은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타시도 그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을 보면 네. 14년도에 이제 경기도가 처음으로 다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나 그 다음에 제주, 전남 그런 데가 이제 14년도에 이제 같은 시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마지막으로 한 데가 이제 전북이 금년도 1월 달서부터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하고 저희 도하고만 운영을 안 해갖고 왔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종만 이제 운영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일단 분류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의회나 아니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 출연 기관장을 임명을 할 때 낙하산 인사라든지 보훈 인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각 기관마다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는 인재를 영입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그 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그 출연 기관장을 임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입의 필요성이 조금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인사청문회는 그 자체로서의 효용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도민들에게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 사람에 대한 그 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 동안은 사실 이제 그 좀 깜깜이 인사였고 그리고 이제 관피하, 선피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관피하가 됐든 선피하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능력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문회는 앞으로 아까 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서서히 개선해 가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좀 챙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그 연원을 따져보면 미국에서 그 연방 정부를 구성했던 각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라는 게 우리는 주라고 번역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국가라고 하기 네네. 때문에 자기들이 그 국가로 원래 존립을 했었는데 그 대표로서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주 입장에서는 그 연방 정부의 강요들이라든가 그 중요한 그 법관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권을 주기가 싫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명권을 분점하자. 네. 대통령의 중요 보직에 대한 임명권을 분점하는 차원에서 각 그 주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원 의원들이 모인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실시한 것이 시초입니다. 즉 권력의 인사권의 분점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주정부 밑에 있는 이 자치단체인 거기서 이제 지방정부라고 하죠. 지방정부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히려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예.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생겼던 미국의 그 도입 동기와 우리 자치단체의 도입 동기가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는 보면 말하자면 도지사라든가 시장의 인사권을 의회가 분점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예. 정실 임명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 여권 인사로 한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우리 그 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직무 역량 검증 위주로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예. 이효연 정책국장님께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선거도 필요한데 또 하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낙하산 인사, 선피아 논란, 정실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도 언론에서 일부 다루다가 그냥 그대로 임명되어져서 그대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임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 사람이 적어도 그 직위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가, 예. 또 경영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그 임명자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어야 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그런 좀 순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는 의회가 그런 그 인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에서 분명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문제점 또 개선 방향 같은 것들을 더 좀 짚어볼 텐데 일단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인사청문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아까 뭐 4곳이 이제 대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잠깐 그거는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금년도 이제 3월 15일 날 의회에서 이제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 이후로 다 4월부터 9월까지 도하고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했지만 예. 왜 대상 기관의 수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합의 일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금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때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이제 그 면담을 실시해서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다 이제 4개 기관을 하는 걸로다가 합의가 돼서 예. 9월 17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10월 1일 날 이제 개발공사 사장 처음으로다가 이제 청문회를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4곳이 어디죠? 일단 이제 충북개발공사하고 네.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그렇게 4곳입니다. 예. 지금 일단 10월 1일에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될 텐데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법적인 근거를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진 교수님이. 이제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게 이제 도와 의회 사이 협약으로만 돼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짚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뭐 관련 조례라는 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첫째 우리도는 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6개 시도가 지금 13개 시도는 협약에 의해서 하고 다른 것도요. 예. 3개 시도는 의회 규정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동향을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출연 기간에 대한 법률을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예. 뭐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의회에서도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앙정부의 그 공공기관은 하지는 않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만 하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기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다가 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금 저 수정 발의를 해갖고 아마 그 법을 다시 이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이제 조례를 뭐 제정을 검토를 해서 뭐 좀 적극적이나 아니면 운영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토대로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예, 이 의원님.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는 그렇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전국의 그 17개 시도 중에 이제 저희까지 해서 이제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데 예. 딱 한 군데가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제주도는 이게 그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 딱 한 군데가 또 이제 세종시인데 세종시도 언제든지 의지만 가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협약이 필요 없죠. 거기도 자치시기 때문에 네. 거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는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은 좀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 인사청문회도 또 저희가 좀 내부 규정으로 좀 더 그 강제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좀 지방자치법 통과가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사실 네, 이게 그렇죠. 그 자치법규 조례 제정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전북도의회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네. 사실은 조례를 가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상위법의 그 위임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예, 부분이죠? 무효 판결이 예. 나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의회나 그 좀 네.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좀 의회에 자치입법권이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자치입법권이 전혀 없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 예.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좀 소위 말하는 법적 구속력 뭐 이런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라면 문제점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포함해서 저희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봤고 이제 문제점을 좀 계속해서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10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무엇이든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비판적인 시각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어떤 것들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루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무언가 한 가지는 굉장히 좀 날카롭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질문이 나오겠지라는 사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문 자체가 너무 이제 평이하고 예. 답변이 이제 원론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예. 인사 검증이 되려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이 도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네. 타 자치단체의 그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청문위원이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예. 5명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론 5명도 다양한 시각에서 다각도에서 검토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좀 다각도에서 이런 인사청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날 청문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위원이나 아니면 인사청문 대상 이 양자가 다 공히 주장하는 것이 인사청문위원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예. 질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또 답변하시는 분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변을 준비를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쪽 다 시간이 없다는 네. 얘기시네요. 예. 그래서 이 양측이 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정한 시간이 어디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하고 좀 도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100% 다 동의하고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상임위에서 하는 문제들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임위에서 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처음에 3군데였는데 2군데가 다시 특위에서 상임위로 이렇게 전환했는데 특위에서 했을 때와 상임위에서 했을 때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지 이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거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랑 특위에서 할 때랑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네, 상임위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상임위의 전문성이 조금 더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위에서 할 때는 특위는 좀 전문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데 예,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특위가 했을 때는 그 상임위 이외에 또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소수의 분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에서 예. 더 많은 다양성을 좀 확보하자 그런 건데요. 그건 좀 저희가 방법적인 부분들은 좀 추후에 더 상의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청문회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개념 정리를 좀 명확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국무위원 후보자라든가 또는 그 사법부의 수장 사법부의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권력 분립의 그 원칙에 의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던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그 사법부의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력 균점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조금 이상하게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예. 말하자면 연방 정부든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 대비시키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원래 본청의 실국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본청의 실국장은 전혀 안 하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한단 말이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하잖아요. 근데 자치단체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또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그 균점 요구를 하니까 도지사가 가장 쉬운 부분을 빼준 거죠. 사실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의 핵심은 본청 실국장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본청 실국장 인사권은 타치하지 마라. 나는 그 대신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재단 출연기관 출자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금 나눠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에 이제 산물이 됐는데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보면 본청 실국장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그들로부터 대부분의 정책이 나옵니다. 예. 그럼 정상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 인사청문회도 한다고 하면 본청 실국장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출연기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뭐 본청으로 갖고 오기에는 이제 정치적 맥락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공공기관장에 대한 그런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 있어서 검증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100여 개 또는 200개 가까이 되는 인사 검증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사전 질문서를 받고 그것을 또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경찰청 정보과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많은 자료가 축적된 걸 토대로 해서 검증을 1차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의회가 검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치단체 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는 전혀 그런 사전적인 검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근거도 없으니까 어떤 자료를 강제해서 받기도 어렵고 또 의원들이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임위원 같으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인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 질문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검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통계 의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면 우선 의회에 그 인사 부서를 두던 아니면 본청의 인사 부서를 활용하던 예. 기반적으로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아주 그 균일한 일관성이 있는 검증 항목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통해 사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이치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무직의 그 성격이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성과평가회가 될 수도 되겠다. 자칫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문회가 보면 사실 아까 우리 그 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청문회 딱 떠오르면 일단 다툼일 거예요. 다툼. 그리고 국회 청문회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마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 그 인사청문회 취지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말로 그냥 검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도우신 분들도 임명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도지사가 무언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정책을 같이 만들고 선거를 같이 치렀던 분들이 같이 해야 되겠죠. 다만 도민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느냐.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저 사람이 전문성은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진짜로 그냥 보훈 인사다.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문회가 좀 그 지금 시행되는 것들이 좀 보완돼서 하는 것들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인사청문회 처음 시행된 거 보시면서 뭐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웠다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주시는지요? 예. 지금 뭐 대부분 시간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향후에 지금 계획돼 있는 뭐 11월 19일 날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그 TP 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전에 공지돼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될 거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임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왜 그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이제 좀 방향은 그렇게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는 사실 지방 의회는 뭐 조사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도덕성 검증이 대부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도 이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또는 그 정치적 책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희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희생이 안 되고, 예. 어떤 부분 보면 제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2006년도에 도입됐는데 19년 동안의 그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그 분석한 연구를 제가 청와대 그 의뢰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보면 하나의 딱 공통점은 국회의원 출신은 절대 낙마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외에 예. 이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도덕성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더 큰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통과된 사례가 있고, 예. 훨씬 가벼운 사례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 그 뭐 역학관계 때문에 네네. 희생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덕성 검증의 문제를 비공개로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을 까발려 가지고 말하자면 뭐 재미거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 의회 의원들이 검증을 하고 예. 낙마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건 비공개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을 공개로 하는 것은 좀 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도 나왔듯이 그냥 선문답하는 방식의 이 답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문위원들 자체의 직무 그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답변자들의 그 무성의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 직무 역량과 상관없이 그 역량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면 그 낙마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청문회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설정을 의회에서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이제 이걸 도지사라든가 그 광역시장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서 그 인사부서에 검증 자료를 넘겨주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검증이 아니고요. 검증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적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의회가 주도를 하던 예. 집행부의 인사부서가 주도를 하던 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그 사전 검증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사청문 특별위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역량에 대한 그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본청의 인사부서라든가 또는 의회 인사부서가 그것을 협조해 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낙마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실제로 이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될 때 이게 뭐 그만큼의 그런 효력이랄까요? 법적 구성 영역을 없죠. 없군요. 그 법적 구성력이 없고요. 예. 다만 그 의견을 실제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될 때, 저희는 뭐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 이제 그런 그 경우는 없지만 인근 대전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총 15번의 그 청문회 중에서 2번이 이제 부적격이었고 2번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예. 총 3명인데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부적격자인데 집행부에서 수용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나왔는데 그것을 뭐 집행부에서 강행하기에는, 여기는 생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는 정치 공간이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공간이거든요. 쉽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좀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고, 그 청문 그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죠. 강행이 된?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뭐 예를 들면은 꼭 해야 하면은 도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의회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 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 지역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의회 구성원이 바뀌면 사실 지금과 같은 상태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조례로까지 제정이 된 상태인데도 전혀 그런 법적 구속력은 발휘를 못하는 거네요. 네,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예, 이제 예. 의견을 사실은 도지사가 이제 존중을 해서 예, 예. 그것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존중을 좀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마 책임을 그런 지는. 것도 네. 같습니다. 그게 조례니까 그 조례를 이제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간이 돼버린 것 같고 협약은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마 협약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예, 좀 예. 거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아이러니한 게요. 현재 제주도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을 확 늘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민주적으로 하고 또 의회와 협력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서 도민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은 많이 실망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청문회라는 게 분명히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100% 갖고 있던 것을 의회한테 조금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넘겨줄 때 동의권까지 넘겨주면 상당히 넘겨주는 것이고 예. 청문회까지만 하게 하고 임명권은 내가 오로지 갖겠다고 하면 한 20% 정도 넘겨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 보면 국무총리라는 임명 동의를 하잖아요, 의회가. 그러니까 동의권을 줬을 때는 거의 50대 이상을 퍼센트 이상을 준 것이고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청문회만 하고 그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한 뭐 10% 내지 20% 준 거예요. 근데 그 10%, 20%가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분명히 동의를 해야 되는 사안과 그냥 청문회를 하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를 구분해 놨잖아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예. 아까 말한 대로 정무부지사처럼 부지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지사부터 모든 기관장까지 그냥 청문회만 하고 최종 임명권 여부는 도지사에게 준다든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경우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자치단체의 경우에 부지사의 경우에는 동의권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의회가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견제를 갖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지사의 경우에 이제 지금은 거의 그 도지사하고 행정안전부의 그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부지사라 하고 정무부지사, 뭐 경제부지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부지사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권을 좀 줘서 그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에 대한 적격 여부만 판단해서 최종 권한은 도지사 갖는 방식으로 이런 정도로 이원화해서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아마 행정부지사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겠다면 행정안전부가 반대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에서 손을 못 대게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난관을 극복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발전하면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거다. 예, 예.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인사권의 균점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 기간을 굉장히 확대를 해놨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아까 4곳이라고 하셨거든요. 4곳이면 이게 적절한 수가 되는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가 적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예, 예. 다른 지역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그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가요? 네, 예. 그리고 이걸 저희가 13개를 지금 그 5개, 저희가 광의적으로 보면 사실상 15개 기관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4개 기관 하는 건데요. 예. 이걸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저희보다 좀 그 더 많이 하는 곳이 뭐 한 그 6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도 또한 여기에 단서를 붙인 거는요, 여기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처음이니까 시범 실시를 하고 예. 이것이 갖는 순기능적인 것들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이 또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쉬움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조금 예, 예. 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프로테지를 해보면 거의 평균에서 이렇게 기관을 선정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프로테지에서 기관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이곳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예.
곳을 정하고 그거는 좀 받아들인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기관 수와 프로테지를 보면 아 평균에서 이렇게 정했구나라는 느낌이 뭐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늦게 거의 막차를 탔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할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대상 수랑 비슷하게 그렇죠. 맞췄다는 대상 거죠. 기관 대비 진행하는 대상 네, 기관입니다. 좀 그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는 그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니까 저희도 또한 뭐 아쉬운 건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충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을 보면 그 규모나 어떤 그러니까 인사청문 대상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그 기관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직원들 한 15분 뭐 일의 역할은 또 다르겠지만요. 이게 규모 작고 예산 작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역할이 그 일정 부분 한정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꼭 청문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포괄적인 속에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의회나 집행부 인사부서가 인사청문회를 지원할 만한 검증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대상을 확 늘리는 거는요. 그냥 그 아까처럼 겉도는 그 인사청문회를 계속 할 뿐이에요. 주민들 맥 빠지게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통과 의례다. 뭐 말하자면 의회가 원래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기관 대상을 늘리기 전에 먼저 다음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의회가 바로 협약을 고칠 것이 뭐냐면 인사 검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집행부 협조를 받을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사전 검증의 역할 분담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의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번 때 그 우리가 이제 저희 충북개발공사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충북 테크노파크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이고 저희가 미비하고 아직 그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청문회를 했던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저희 또 이번에 새로 해야 되는 전문위원들 다 같이 모여서 좀 뭔가 이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뭔가를 속된 말로 보여줘 보자. 이제 이런 그 계획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인사처리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 좀 계획이 좀 그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 인사가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정해진다면 좀 그 전체 의회 차원에서 그 청문회를 좀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좀 뭔가 좀 그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좀 그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 참여하셨습니까? 이번엔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또 A라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어떤 기관은 B라는 위원회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라든가 정보 제공의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질문 내용이라든가 검증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정치적인 뭐 전략이라든가 정치적인 입장, 역학관계가 반영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의회가 A당이고 집행부는 B당이 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청문회가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집행부와 다수당이 일치될 때는 그냥 조금처럼 넘어가지만 지금 이 정반대 입장, 의회 구성과 집행부 구성이 다를 때, 정치적 당당이 다를 때 이게 청문회가 정치적 정쟁의 그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그 봐주신 도덕성 검증은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공개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정쟁이 이제 시작될 거. 도덕성 검증 이전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검증의 일관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뭐라고나 지원부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곧 실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한 현재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렇겠거니 하지만 두 번째는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의회 상황으로 보면 의회에서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과 똑같다 이러면 다르지 또 않은? 네. 예. 비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하신 분들의 경험도 공유하면 좋겠지만 저는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학습을 하셔서 저는 그래도 할 때마다 좀 나아지는 도의회 또 열심히 하는 도의원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먼저 했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서 했던 그 자료들 그리고 방식들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점들 그분들 먼저 해보셨으니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개선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청취하고 이번에도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문단 구성인데요.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셨던 퇴직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자문단을 꾸려서 어떤 측면에서 미래 비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요목조목 질문거리들도 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도 좀 불안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에 연속이죠. 예. 하나에 무언가 집중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틈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명 아닌 변명 먼저 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연스럽게 보완할 점, 개선점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글쎄요, 이렇게 도에서 직접 또 스스로 얘기하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어떤 점들이 이른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보완점이 될까요? 글쎄 지금 저 청문회를 시작하면 사실 이제 주체는 의회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서브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으로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많이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사전 인사 검증에 필요한 예. 어떤 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기타 저희들이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이윤 정책국장님은 그 네 곳의 수를 평균 수에 맞추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곳은 이렇게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네 곳 외에 꼭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됐습니까? 저는 이제 적어도 상임위별로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상임별로 한 군데씩입니다. 네 군데. 네, 그 교육위원회만 빠진 거고요. 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좀 그 청문 대상에 넣기가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만 빠져 있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한 군데씩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평균으로 딱 맞추다 보니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예. 데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곳인데요.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 거라 확 늘려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도의회에서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예. 그 도에 있는 그런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정말 적정한 인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19일 날 두 번째 인사청문 예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저는 똑같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게 그 인사청문을 요청해서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15일.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휴일 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하고 있고 20일로 하고 있는 또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보시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15일 내에 하고 그 청문서 보고서 결과 송보일을 추가로 2일이나 3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저는 도와 협의를 하셔서 그 기간은 좀 협의를 하셔서 두 번째 때는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상의해 가고요. 어쨌든 지금 처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의견들 저희가 소중히 받아들여서 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중에 정말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다. 길게 지금 시간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만 아까 대전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다른데 이렇게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북도가 잘하면 다들 되겠군요. 이제 지역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역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예. 또 뭐 아까 제주도처럼 그렇게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네.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광역시도의회가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는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것도 충북도가 이렇게 뭐 만들면 좋겠지만 같이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예. 저는 이런 실험들을 광역시도의회 협의회나 뭐 의장협의회나 해서 예.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신 이 교수님.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게 정치적 중량감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집행부의 수장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그 각 시도의회 의원들 간의 정책 중량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같은 당이 집권한 경우에는 이 청문회가 상당히 그냥 통과 의례로 가고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그 사전 검증이라든가 일관성을 가질 매뉴얼을 갖고 있는 시도가 별로 많지는 않아서 의원들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이 광역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균점하는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도의회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통일화하고 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의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한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도 뭐 많이 막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의회도 그렇고 지속적인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경남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다녀오니까요. 그 의원의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 6개 항목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요. 직접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는 낙마. 뭐 이렇게 좀 규정을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데는 특위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또 특위 위원들이 그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좀 그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그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요. 관계 기관의 속속들이 좀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 질의하고 이러면서 좀 넓혀가는 방법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걸까요? 아까 변명드렸습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죠. 마무리 말씀 저희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선 담당님부터 좀 듣도록 하죠. 예. 아무튼 뭐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서 나가면 좀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또 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 도가 발전하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아마 크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정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곧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의 평가는 두 번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또 그 기대를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도민분들이 이 인터넷 그 인사청문회가 인터넷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생중계를 좀 지켜보시고 네, 의회도 평가하고 또 그 기관장 후보도 평가하고 인사권자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사실 인사청문회도 발전하고 자치단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 교수님 받아주시죠. 그 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인사권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우 포괄적이고 큽니다. 그런 인사권을 균점하고 견제하려면 이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 검증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의회에서 이런 사전 검증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식 의원님 마무리 말씀. 청문회 하면 우리 도민분들도 많이 이제 처음에 선입견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청문회를 접해봤던 것들이 좀 그 잘못되어 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튼간에 그 인신공격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 지방의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오늘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더욱더 좀 발전하는 청문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또 관심 속에 집중됐던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드러났던 여러 가지 미비점들, 보완해야 될 점들 잘 보완이 돼서 앞으로도 온전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